안녕하십니까. 전화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챕터 3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수집 및 운반이 있어요. 따라서 수집 및 운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 중에서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거 효율이 우수하고 수거 효율이 낮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MHT입니다. 자, MHT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MHT가 뭐냐면 Man Hour Ton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양을 보는 거죠. 따라서 MHT가 크다는 소리는 실제로 보면 수거 효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수거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MHT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수거 인구가 작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따라서 MHT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우수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폐기물 수거 방법이 뭐냐면 타종 수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나? 타종 수거라는 것은 수거를 했을 때 총을 치는 거죠. 총을 쳤을 때 폐기물을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폐기물을 상차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방법은 타종 수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MHT라는 것은 Man Hour Ton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an Hour Ton이라는 MHT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값이 0.84로 아주 작은 값이에요. 자, 그리고 문전수거라는 것은 수거 인부가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수거하는 형태를 문전수거라고 하는데 MHT가 2.3으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대형 쓰레기통 수거가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통 수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대형 쓰레기통.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폐기물을 이제 버리는, 다시 말해서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폐기물 통이 상당히 큰 게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대형 쓰레기통 수거죠. MHT는 1.1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커버 서비스라고 해요. 자, 커버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거주지가 정해진 수거일에 맞춰서 쓰레기 저장 용기를 노변에 갖다 놓으면 수거 차량이 용기를 비우고 빈 용기는 다시 주인이 되찾아서 가져가는 수거 형태를 우리가 커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수거 형태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타종 수거가 정답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번째 나와 있는 커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커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지금 문구처럼 그대로 서술을 한 다음에 어떤 수거 형태냐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거주자가 정해진 수거일에 맞추어서 쓰레기 저장 용기를 노변에 갖다 놓으면 수거 차량이 용기를 비우고 빈 용기는 주인이 찾아가는 쓰레기의 수거 형태는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죠? 커버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MHT가 나와 있어요. 자, MHT라는 것은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로 MHT에 관계되는 내용은 계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MHT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Man Hour Ton이에요. 자,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를 뜻합니다. hour라는 것은 수거 인부가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을 뜻해요. 보통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8시간입니다. 근데 그 작업 시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계산 문제에서는.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거 실적입니다. 얼마만큼 수거를 하느냐는 거죠. 자, 따라서 MHT의 계산 공식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오답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M이라는 것은 man,
H라는 것은 hour, T라는 것은 톤인데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man hour 톤에서 단위 자체를 지금 여기 보면 man hour 나누기 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답으로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하면 man 나누기 hour 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건 단위가 잘못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man hour 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man hour 나누기 톤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입니다. hour라는 것은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거 인부수 곱하기 하루의 작업 시간 나누기 톤이라는 것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의 수거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MHT라는 값은 MHT라는 공식은 수거 인부수 곱하기 작업 시간 나누기 쓰레기 수거 실적으로 나타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거 실적의 시간 단위와 작업 시간의 시간 단위를 반드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작업 시간이 8시간인데 하루를 기준을 하겠죠? 자, 그런데 수거 실적은 톤으로 나타내는데 연간 톤 또는 하루당 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당으로 표시하면 작업 시간과 수거 실적이 둘 다 하루당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연간으로 표시하게 되면 작업 시간과 수거 실적 둘 다 연간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아워 톤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자, 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 인부 1인이 소요하는 총 시간을 우리가 MH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MHT가 클수록 수거 효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MHT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MHT의 값을 계산했을 때 MHT가 크다는 소리는 누가 많아요? 수거 인부수가 많아요. 자, 수거 인부수가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 인건비에 비해서 수거 실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MHT, 다시 말해서 수거 효율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MHT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하는 인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거하는 인부수에 비해서 수거 실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거 효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1번 MHT의 단위, man, hour 나누기 톤, 그리고 4번 MHT가 클수록 또는 MHT가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주거 작업 간의 노동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MHT의 값을 정하게 됩니다. 자, 문제 2번 계산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600만 명이 사는 어느 도시에서 1년에 3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된다. 이 폐기물을 4,500명의 인부가 수거할 때 MHT를 계산하시오. 단 수거 인부의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이고 1년의 작업 일수는 30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MHT라는 것은 man, hour 나누기 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 hour라는 것은 수거 인부가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수거 실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수거 인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거 인부수가 지금 몇 명이죠? 4,500명의 인부가 수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수거하는 인부는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8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500의 인부수, 하루에 8시간,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놓으세요. 나누기 수거 실적입니다. 자, 수거 실적은 지금 보시면 300만 톤인데 시간 단위가 기준이 뭐예요? 1년을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 실적은 연간 300만 톤인데 여기까지 나타내면 수거인부의 작업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거인부도 연간 작업시간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휴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게 되면 연간 1년의 작업일수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느냐? 300일. 그래서 마지막에 1년에 300일의 작업시간을 같이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거인부도 1년간 작업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수거실적도 연간 수거실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거실적이 연간으로 나와 있으면 인부수의 작업시간도 연간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연간으로 환산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 휴가 일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실제 작업하는 일수가 나와 있고 둘 다 없는 날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휴가 일수가 나와 있으면 365일에서 휴가 일수를 빼주면 연간 작업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연간 작업 시간이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연간 작업 시간도 없고 휴가 일수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기준하죠? 1년은 365일을 기준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단순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MHT에서는 이론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 데이 트럭, 서비스맨 아워, 톤 데이 트럭이 있어요. 자, 서비스 데이 트럭이라는 것은 수거 트럭. 자, 수거 트럭 한 대당 1일 수거 가옥수를 뜻합니다. 반면에 서비스맨 아워라는 것은 수거인부 1인이 1시간에 수거하는 가옥수. 그리고 톤 데이 트럭이라는 것은 수거 트럭 한 대당 1일 수거하는 폐기물량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MHT, 맨 아워 나누기 톤이겠지만은 서비스 데이 트럭, 서비스맨 아워, 톤 데이 트럭도 가끔씩 같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씩 봐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다시 말해서 폐기물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을 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보통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나 아니면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거의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발생되는 양의 몇 %다 이렇게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나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단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킬로그램 퍼 데이라는 것은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누기 인이라는 것은 인구수죠.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쓰레기 양인데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폐기물 개론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배출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 또는 폐기물 양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공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그램 퍼 데이라는 것은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거든요. 또는 폐기물 양이거든요. 자, 여기에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구수. 그래서 폐기물 수거량 또는 폐기물 발생량 나누기 인구수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 3번. 인구가 200만 명인 어느 도시에 폐기물 발생량이 100만 톤 퍼 년이었다. 이 도시에 1인 1일 폐기물 배출량을 계산하시오. 1년은 365일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배출량을 계산했을 때 지금 폐기물의 수거량이나 폐기물의 발생량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연간 100만 톤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얼마냐 하면 인구수가 200만 명이에요. 인구수가 200만 명.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 자, 여기서는 수거량을 하지 말고 여기서 발생량이 나와 있으니까 발생량이라고 합시다. 자,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인구수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 자리에 연간 100만 톤. 근데 정답에서는 지금 어떤 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죠? 톤이 아니고 킬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하면 10의 3승. 톤이라는 게 킬로그램보다 10의 3승 큰 단위죠.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톤이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단위를 보면 하루당으로 기준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배출량은 뭐죠? 연간이에요. 그래서 연을 데이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따라서 1년은 365일을 보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럼 킬로그램 퍼 일이 됐어요. 나누기 인구수가 몇만 명? 200만 명.
따라서 200만 명으로 나눠주면 남아있는 단위가 킬로그램 데이 인.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 퍼 인데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37 킬로그램 퍼 인일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쓰레기의 발생량 또는 폐기물의 발생량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뭐를 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공식을 이해를 해주시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운반 차량의 대수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폐기물 계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출된 폐기물 자체를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거를 하는데 운반 차량이 필요하죠. 그 운반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청소 차량의 대수를 계산했을 때는 쓰레기의 총 발생량에서 적재 차량의 용량, 한 대당 용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총 발생량과 적재 차량의 용량의 단위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미터의 삼성이냐 아니면 톤으로 써도 되고 킬로그램으로 써도 되고 미터의 삼성으로 써도 되는데 분자 부모의 단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문제 4번. 인구가 38,000명인 어느 지역에서 1일 1.2kg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주일에 1일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 8m의 삼성인 청소 차량의 대수를 계산하시오. 단 폐기물의 적재 밀도는 0.3톤 per m의 삼성, 차량은 1일 2회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먼저 계산했을 때 쓰레기의 발생량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청소 차량의 용량이 한 대당 용량이 8m의 삼성이에요. 그럼 미터의 삼성으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 쓰레기의 발생량도 미터의 삼성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폐기물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2kg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죠? 밀도. 자, 지금 그래서 폐기물의 밀도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0.3톤 per m의 삼성이에요. 자,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얼마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10의 삼성. 그래서 0.3톤 per m의 삼성이라는 것은 300kg per 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kg per 인일, 지금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밀도를 곱하면 킬로그램이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여기서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뭐를 곱해줘야 되죠? 인구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서 인구수를 곱해야지 총 폐기물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8,000명을 곱하면 인이 없어지고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산출이 되는 거죠.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 나누기.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가 운반을 했을 때 청소 차량 한 대의 용량이 8m의 삼성이에요. 그죠? 한 대의 용량이. 자, 그런데 한 대가 하루에 한 대씩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일주일을 기준했을 때,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일주일을 기준했을 때 며칠을 수거하느냐? 일주일에 1일을 수거해요. 근데 일주일에 1일을 수거를 하는데 1일에 몇 회 운항이 돼요? 동일한 차량 2회가 운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한 대당 용적이 8m의 삼성인데 하루에 한 대당 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 1일,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2회, 2회를 운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정을 해주시면 9.5대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개수를 차량수라는 것은 개수잖아요. 개수를 나타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줍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준다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1, 2, 상의 값이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9.5대니까 0.5를 한 자리로 올려주게 되면 10대라는 우리가 차량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차량수를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복잡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식입니다.
차량 대수를 계산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과 수거율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이 했다고 해서 보통 수거율이 안 주어지면 100% 수거한다고 봤는데, 만약에 수거율이 주어지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에서 수거율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적재 용량의 단위와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의 단위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한 대당 적재 용량의 운전 시간을 곱해요. 자, 그리고 한 대당 작업 시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에 60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운전 시간과 작업 시간의 시간 단위를 통일해 주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인구가 60만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1.5kg/인일이고 도시의 쓰레기 수거율이 90%이다. 적재 용량이 10톤인 수거 차량으로 수거한다면 필요한 수거 차량의 대수를 계산하시오. 차량당 하루 운전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처리장까지 왕복 운반 시간은 45분, 그리고 차량당 수거 시간이 20분, 그리고 차량당 하역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계산했을 때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인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수 60만 명을 곱하게 되면 발생량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수거 차량의 대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생량의 100%를 수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수거율이 9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9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관계되는 거. 차량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수거 차량이 적재 용량이 톤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적재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 한 대의 적재 용량이 10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량의 단위가 10톤이니까 폐기물의 단위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적재 용량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든지.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킬로그램과 톤을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재 용량이 톤이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줬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이해되시죠? 톤과 킬로그램의 차이는 여러분들 톤과 킬로그램의 차이는 10의 3승이니까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3승을 곱하면 돼요. 반면에 킬로그램을 톤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한 대가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대가 작업하는 시간이 12시간. 그래서 하루에 한 대가 작업하는 시간을 12시간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대의 작업 시간을 여러분 나타내 보면 운반 시간이 45분, 그리고 수거 시간이 20분, 그리고 하역 시간이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한 대당 작업하는 시간은 45분, 20분, 10분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hour와 minute 두 개의 시간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했어요. 따라서 나온 값을 계산을 해서 차량의 대수라는 것은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수나 개수는 무조건 소수점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시켜주시면 돼요.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숫자 1 이상의 숫자를 한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몇 대가 나오죠? 9대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문제 4번과 예시문제 5번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시문제 5번이 가장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우리가 개수를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를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에 보시면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수거 단계이며 수거 단계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가 수거 단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그렇죠? 예시 6번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거는 사람의 힘으로 수거 인부들이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거 인부의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MHT, 수거 효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수거 인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수거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비용이 한 60%를 차지한다고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요즘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6번에서도 정답은 수거 단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 유의사항이 있죠. 자, 이 문제도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공부를 해서 어정쩡하게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능한 지형 지물 및 도로 경계와 같은 장벽을 이용을 합니다. 장벽을 이용해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도록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우리가 폐기물 수거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도로 자체가 쉬워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처리장까지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합니다. 자, 따라서 오답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시계 방향 대신에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오답이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반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발생량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발생량이 아주 많은 발생원은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느냐 아니면 가장 나중에 수거하느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순서는 쓰레기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먼저 수거를 하고 쓰레기 양이 가장 적은 지역을 가장 나중에 수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오답을 출제했을 때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수거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죠. 상식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미관상으로 안 좋죠, 도시에서. 그래서 쓰레기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수거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4번에 보시면 발생량이 적어요. 발생량이 많지 않아. 근데 발생량이 적은데 동일한 수거 빈도를 원해요. 자주자주 수거하기를 발생량이 많은 지역처럼 좀 수거 빈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한 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를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순서를 정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부터 먼저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동일한 빈도로 수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수거하러 갑니다. 가서 가장 먼저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수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발생량이 적은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수거를 하고 그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수거를 하고 적은 지역이지만 동일한 빈도로 수거를 원하는 지역은 많은 지역,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수거를 한 다음에 오는 방향에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서 수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언덕 지역에서는 언덕의 위에서부터 적재하면서 아래로 아무래도 이렇게 편하게 수거를 하려고 하면 무거운 걸 싣고 올라가면서 수거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U자 회전을 피합니다. U자 회전을 피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가게 되면 U자가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은 가지 않는 거와 U자형 회전을 피하는 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출퇴근 시간을 피해야 되죠. 혼잡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번 간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수거 지점과 수거 빈도를 결정하는 데 기존 정책이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수거 노선 설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지형이 언덕인 경우에서는 내려가면서 수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U자 회전을 피한다. 맞죠?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호는 하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이 잘못된 것은 답이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오답으로 주저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거노선 결정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수거노선을 정했을 때 뭐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거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수거 차량의 적재 방법,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 그리고 폐기물의 중량, 수거 차량의 수거 능력, 그리고 수거 인부의 노동력 등에 의해서 수거 노선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시에 고려사항이 있어요.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럼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시는 수거 빈도. 자, 수거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폐기물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 거리, 쓰레기통의 크기, 수거 구역. 쓰레기통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거 노선 결정 시 고려사항이나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시의 고려사항은 우리가 출제 빈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이제 공부할 때 유심히 봐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수거 노선 설정 요령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